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반도체 섹터로 매기가 일방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바이오라든가 비대면, 전기차 테마 쪽으로는 매기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5일 상승에 따라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전기차 테마 쪽으로 매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삼성 SDI에 대한 그 전망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준비했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목표 가격, 이번 파동의 목표 가격을 우리가 한 7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전략 및 시나리오 한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단연코 2분기 이후서부터 실적 모멘텀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이제 그 상당 부분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전지도 부진을 끝내고 이제는 서서히 매출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두 번째는 삼성 SDI가 한 40만 원대 고점 이후에 약 한 2개월 동안에 이제 그 와신 상담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2개월 동안에 물량 수화가 좀 충분히 거친 상태고, 요번에 이제 그 돌파 갭이 발생했죠. 돌파 갭과 함께 와신 상담이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돌파 갭 이후에 지금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매수 관점에서는 어차피 그 차트의 상담을 의존할 수가 밖에 없거든요. 요번에 돌파 갭 내에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고 이틀 동안, 그렇다면 3일째라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승부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돌파 갭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반전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상승 파동이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굉장히 지금 양호한 모습이죠. 이제 거래 바닥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이제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매도 매수 공방인데, 매수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이제 소멸이 됐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파 갭은, 우리가 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어떤 그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주가가 결정적인 변곡점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하향이 아니라 당연히 그 우상향 쪽으로 이제 그 변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어제 그 첨보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시 내용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투자를 좀 확대한다 이런 건데 실적도 별별 없고요.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그 소동파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는 오동잎 하나로 천하의 가을이 왔으면 알린다. 그 첨보가 지금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 SDI하고 가장 유사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첨보가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삼성 SDI도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건,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첨보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횡보 조정을 보이는데, 에코프로비엠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사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못 사요. 많이 올랐고 비싸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중들의 집단사고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포스코 케미칼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인들이 어떤 그 대중적인 집단 사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고수의 입장에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하면 사실 에코프로비엠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에 문자를 좀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제 승부주 한 종목씩 나가죠.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오후장에서 한 종목을 오늘 또 특별 브리핑 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방송 맨 끝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문자 정도 이게 보시면 투자에 또 영감도 많이 얻고 상당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테슬라를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 최저점 350달러 최저점을 확인했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거의 1,8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어떤 저점 확인이고, 코로나 고점, 코로나 이후에 직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무너진 시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있죠. 이게
저는 어떤 그 새로운 테슬라 주가의 어떤 그 새로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한 1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1000달러에서 지금 한 1800달러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한 80% 올랐는데 이거로는 굉장히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달러를 기준으로 본다면 곱하기 뭐 최소한 3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가 다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 시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파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도 뭐 유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을 하죠. 순환하고 또 그 종목마다 그 파동의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혹은 이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그 선도하는 주도하는 그 선도주 차원이기 때문에 선구자적으로 이제 먼저 이제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 주식들 동생 주식들이 이제 테슬라 주가를 평화 주식을 이제 쫓아서 따라간다. 뭐 그런 파동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그 역시도 파동의 출발은 일단 그 코로나 최저점이 되겠죠. 뭐 최저점이 대략 뭐 18만 원인데 그냥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파동에서 20만 원에서 대략 한 40만 원까지 올라갔죠. 한 100%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약 한 2개월 동안 이제 조정 2파동이고 그리고 요번에 어떤 그 파동이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드리지만 그 파동 중에서 1파동, 3파동, 5파동이 상승 충격 파동인데 상승 충격 파동 중에서 이제 3파동이 가장 이제 신뢰도가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승 충격 3파동이고 앞서 이제 그 실적도 상당 부분 백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삼성 SDI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상승의 흐름을 함께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역학관계가 있죠. 지금 삼성 SDI가 조정받는 이유는 단연코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 SDI가 소외를 받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5일 올랐다고 무조건 조정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하튼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아들다면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역사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그 코로나 저점 이후에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이 전개됐죠. 우리가 가격 상승,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해겔의 어떤 그 정반환 논리죠. 상승이라는 것은 정에 해당되고 조정은 반. 그리고 이 2개월 동안의 조정 과정이 이 그 반과 합의 어떤 반과 합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합의 어떤 그 파동, 상승 어떤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인과의 법칙이라고 시세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어떻게 조정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조정을 받은 것만큼 상승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소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공을 들인 것만큼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지금 약 한 2개월 좀 넘게 조정을 받는데 굉장히 야무지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삼성 SDI는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역학관계 혹은 뭐 실적 어떤 이슈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더 줄여봤어요. 줄여보고 이제 과거에 한번 이제 갭 상승이 일어났죠. 돌파 갭이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 그 갭 지역 내에서 지선을 구축을 하죠. 그러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많지는 않지만 뭐 박스 저점에서 박스 상단까지 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조정을 받지만 이 갭 지지선에서 갭에서 지지선을 확보하고 다시 또 상승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돌파 갭이 출현했는데 조정 이틀째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조정 이틀째에서 조정 이틀 받고 3일째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뭐 시장에 크게 변동이 없고 시장이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오늘은 상당 부분 어떤 그 오늘 혹은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겠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돌파 갭 출현 한 세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지금 삼성 SDI가 시장의 흐름에 맞는가? 시장 흐름에 맞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2개월여 동안의 박스 과정이기 때문에 뭐 시대적 흐름은 시대적인 명분은 뭐 충분하고 지금 시장 흐름에도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이슈가 충분한가? 실적 모멘텀들이 이슈가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수급은 어떤가? 지금 이제 그 돌파갭이 발생됐을 때 외국인들이 대량 순매수했거든요. 이런 게 외국인 순매수가 좀 기조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7월 11일자 경향 비지에서 나온 거 캡처를 잡았는데요. 보시면 6월 들어서
유럽을 중심으로 월간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전기차 판매량, 독일은 이제 그 18,598대로 전년 같은 날 대비 116%가 급증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9%, 영국이 292%거든요. 제가 그 삼성 S대 전기차를 얘기할 때 항상 그 6월달 그 판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이제 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막 와 있네요. 지금이 이제 6시 35분을 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의 원동력으로 각국 정부의 보조금 확대, 친환경 정책 강화 등, 즉 환경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발 경기 위기를 어떤 그 전기차 쪽으로 해서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지렛대 삼을 뭐 삼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는 코로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7월 29일자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20개, 20개,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2개가 더 있어요. 최근에 7월 29일. 그러니까 갭상승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돼서 이제 갭상승이 또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가 미래 에셋 대우증권 보고서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ESS 수요가 폭발한다. 그리고 소형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상당 부분 양호해지고 있어요. 목표 가격을 56만 원으로 이제 그 최근 보고서 중에서는 제일 높게 지금 그 목표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좀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영업이익이 뭐 1,040억 기록했어요. 예상치가 이제 한 630억 정도인데 굉장히 선방한 거죠. 자, 원통형 배터리 매출액도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34% 급증했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전에 이제 그 뭐 우리가 화재 사건이 나면서 이게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 뭐 27% 정도 급등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그 모멘텀으로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자 재료 쪽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편광 필름 중심으로 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편광 필름이 증가한다는 것은 스마트폰 업황이 또 그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ESS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또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어떤 그 그린 뉴딜 정책하고 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ESS가 연쇄적인 어떤 화제를 해서 이게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부분도 새롭게 좋은 형태로 재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그 4,620억이죠.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고,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뭐 7,400억까지 굉장히 높게 지금 예상 전망치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최저로 제시하는 데가 한 5천 한 4, 500억 정도 올해 예상이. 여하튼 간에 작년 대비는 증가하고, 지금은 이제 7,400억을 제시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여타 보고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하이 레벨의 어떤 그 전망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는 자리가 좀 틀려갖고 저걸 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참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도 주가가 또 거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저희가 그 매도는 이제 저희가 한 80% 가까이는 맞추는 것 같아요. 매도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거래가 터지고 또 대중들이 흥분하게 되면은 팔면 돼요. 그럼 거의 뭐 한 7, 80%는 맞추는 것 같은데, 매수를 만약에 7, 80% 맞춘다. 이것은 이제 워런 버핏이 뭐 울고 갈 정도죠. 7, 80%는 불가능하고, 원래 이제 월가에서도 한 40% 정도를 맞힌다면은 거의 그 명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야구하고 비슷하죠. 한 3할 정도만 맞춰도 참 대단한 프로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10개 중에 3개를 맞춘다는 것은 7개가 틀린다는 건데, 그 3개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종목을 뭐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 같은 건 최소한 한 50%, 중소형주 같은 건 이제 100% 이상 올라가는 걸 맞추는 확률이 이거 3할인데,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4할이면 명인의 반열에 올라선 거고요. 자, 첨보에게 길을 묻는다.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삼성 SDI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공시 내용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첨부가 부진한 실적에도 시설 투자 공시가 호재로 작용해 급등을 마감했다.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제가 이제 조셉 그랜빌 이론을 적용한다면 어,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하거나 밀리면 크게 빠지고, 반대로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른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호재가 나왔는데 시설 투자라는 것을 뭐 호재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의 호재가 나왔는데 어, 시- 열의 호재라고 그래요. 열의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그러면 열만큼 올라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열의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뭐 한 7, 80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작은 호재에도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그거만큼 어떤 그 시장의 흐름하고 상당 부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천병주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먼저 천병주들이, 중소형 어떤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죠. 천병주들이 먼저 막 오르면 결국은 삼성전자도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좀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반도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마찬가지로 첨보가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삼성 SDI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께서 이제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뭐 공부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고,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량 거래 터진 지역인데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그 대량 거래량에 의해서 거래량 지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고점 대비 83,000원, 83,500원 대비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지만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죠. 특히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14만 8천원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7만 2천원이에요. 거의 뭐 더블 수준이죠. 그리고 대중적인 집단사고는 물론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사고 싶은데 쫄죠. 왜냐하면 비싸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의 집단사고는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대중의 어떤 집단사고의 한계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을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도주 논리라든가 또 고수의 어떤 그 시각으로 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관련해서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가입 확인이 되면은 일단 그 인사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떻게 하면 이제 성공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할 것이냐,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저희 정보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뭐 나름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참고하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무조건 맞히는 건 아닌데 계속 하다 보면 상당 부분 실력도 좀 늘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 저희 정보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 저희 정보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전환점 뭐 그런 식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또 공부가 된다는 얘기를 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